여기 한 커피숍에서 외국인으로 보이는 어린아이를 향해 손을 올리는 한국인이 있는데요. 그 모습을 본 카페 점원은 카페 방송으로 모두에게 알렸고 그 소식을 들었던 카페 손님들은 단체로 이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과연 커피숍 안에서는 무슨 일이 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살고 있는 레이라라고 합니다. 전 젊을 때부터 한국이라는 나라와 인연이 깊은데요. 왜냐하면 저희 시아버지께서 한국 전쟁에 참전하셨던 군인이었기 때문이에요. 늘 시아버지는 하나뿐이었던 제 딸 손녀에게 한국 전쟁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항상 해주셨었어요. 저의 딸도 어릴 때라 맨날 할아버지가 군인들 이야기, 전쟁 관련한 이야기, 한국 이야기들만 하다 보니까 한국에 한자만 나와도 딸은 기겁할 정도로 할아버지를 피해 도망다니곤 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런 모습도 더 이상 볼 수 없고 시아버지의 지난 이야기도 들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아버지는 3년 전 하늘로 떠나셨거든요. 시아버지는 살아생전에 늘 한국을 꼭 한번 다시 가보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사실 돌아가시기 몇 개월 전 저희는 한국으로의 가족 여행을 계획했었고 시아버지도 수십 년 만에 다시 한국을 가보게 되셔서 너무 설레어 하셨었는데 중국에서 발생한 코로나 때문에 하늘길이 막혀 계획이 무산되었었어요. 시아버지는 하늘길이 막혀 한국을 갈 수 없다는 사실에 큰 충격과 좌절을 하셨는데 이 때문인지 얼마 뒤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나시게 되신 거였어요. 저는 지금 시어머님과 저의 딸 그리고 저까지 이렇게 세 가족이 살아가고 있는데요. 저의 남편은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2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의 상처가 지금도 가슴속에 남아있는데 2년 후 시아버지까지 하늘로 보내게 되니까 요즘은 저와 제 딸보다 함께 지내고 있는 시어머니가 많이 힘들어하세요. 남자가 없이 여자들만 세 식구 살고 있지만 생활이 부족하지는 않는데요. 남편은 튀르키예에서 변호사로 일을 했었거든요. 남편은 항상 돌아가신 저희 시아버지를 존경하면서 살았었는데 워낙에 배짱도 두둑하시고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셨던 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아서 그랬는지 항상 변호사 일을 하면서도 클라이언트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썼고 클라이언트의 권익에 조금이라도 해가 되는 일이 있거나 억울한 경우가 발생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해내야 한다는 사명감도 강했기에 튀르키예에서도 일 잘하기로 손꼽힐 만큼 소문이 자자했었어요. 당연히 남편의 시부모님 분들은 이런 아들을 보며 늘 대견스러워 하셨는데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으니 아마 돌아가신 시아버지도 그리고 말로 표현하시진 않지만 가슴에 아들을 묻은 시어머니도 많이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돼요. 매번 우울한 채로 살아갈 수는 없어서 늘 저희 세 가족은 밝게 지내려고 애쓰고 그러는데요. 평소 시어머니와 저는 축구 보는 걸 매우 좋아했었는데 마침 저희 튀르키예하고 일본 팀하고의 친선 경기가 있었어요. 그 소식에 저희 가족은 튀르키예를 응원하러 가는 겸해서 당시 친선전이 열렸던 벨기에 행크에 가게 되었었는데요. 저희 나라와 친선전을 갖게 될 일본은 저희 시부모님들이 학을 뗄 정도로 싫어하는데요. 왜냐하면 예전에 시아버지께서 일본을 다녀오신 적이 있었어요. 전쟁 때 다리를 크게 다치셔서 늘 목발을 하고 다니셔야 했는데 시아버지의 회사에서 은퇴 직전 중요한 일본 바이어와의 협약이 있어서 당시 회사에 임원으로 계셨던 시아버지께서 일본까지 불편한 다리를 가지신 채 가셔야 했던 거예요. 시아버지는 일본에서 느낀 바 일본 사람들은 워낙에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의식이 강한 나라였다고 해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야 당연히 올바르다 말할 수 있겠지만 이런 의식에는 양면성이 있었다고 했는데요. 일본에 있는 지하철을 탄 적이 있는데 당연히 장애인들을 위한 자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자리는 만석이었고 사람도 많아서 불편한 다리를 한 채로 벽에 기대 목발을 잡고 겨우 갈 수 있었는데 지하철이 정류장에 멈추면서 몸이 미끌려 넘어지고 말았었다고 하셨었어요. 하지만 일본 사람들은 그 누구도 도움을 주려는 사람들이 없었고 오히려 내가 넘어짐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으니 빨리 일어나라는 눈치마저 받았었다고 하더라고요.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양보를 받는 사람 스스로가 자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폐를 끼쳤다 이렇게 생각이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양보를 해준 사람도 양보하는 사람도 서로 폐가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일에 전혀 간섭하지 않으려는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라면서 그걸 일본에서는 메이와쿠라는 문화로 불린다고 했었어요. 무엇보다 시아버지가 일본 사람에게 학을 뗀 건 바로 바이어 임원진들과의 미팅 전 한 카페에서 해당 업체 담당자들과 만났던 일 때문이라고 하셨었어요. 미팅 진행 사항에 대해서 사전이 미리 체크가 필요할 것 같다면서 만났었다고 했는데요. 일본 사람들은 자신들의 국가보다 약한 국가라고 인식되면 엄청나게 괄시하고 깔아뭉개려는 경향이 있는데 그 자리에서 그랬다고 했어요. 시아버지의 회사는 본사가 미국계 회사였고 튀르키예는 해외 지사였기 때문에 일본 담당자들은 저희 시아버지를 미국인으로 착각
생각했다가 미국인이 아닌 튀르키예 사람이란 걸 알고 나서부터는 표정부터가 바뀌면서 친절함이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영어로 소통을 하려고 하는데 한 일본인 직원은 일본에 미팅까지 하러 왔으면 일본어를 기본적으로 할 줄 아는 사람이 출장을 왔어야 하는 게 아니면서 황당한 소리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여기는 지금 일본이라면서 일본에 왔으면 일본을 찾아온 사람이 일본말로 우리를 대하는 게 기본이라면서 시아버지에게 면박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당시 일본 기업과의 관계에서 시아버지 회사가 을의 입장에 있다 보니까 함께 일본을 찾았던 회사 다른 임원분이 상황이 나빠질 것 같으니 숙소에 가서 있고 자신들이 미팅을 마무리하겠다고 했던 모양이에요. 아버지와 함께 갔던 임원 동료분은 미국 분이셨거든요. 시아버지도 당연히 억울하실 수밖에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똑같이 영어를 구사하면서 대화를 한 건데 단지 튀르키예인이라는 이야기에 이렇게 사람을 대하는 게 180도 달라지니까 황당함을 넘어서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나 싶었다더라고요. 그 이후로 저희 시아버지는 일본 사람들이라면 질색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구경 갔던 벨기에에서 튀르키예는 일본과의 친선 경기에서 2대4로 지고 말았었는데요. 사실 일본에 비해 저희 국가대표 선수들의 전력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최선을 다한 선수들에게 박수를 보내줬어요. 그런데 경기가 끝나고 응원석에서 나가려고 할 때 저희 가족은 정말 모욕적인 일을 당하고야 말았었는데요. 저희 딸이 둘러매고 있던 튀르키예 국기를 갑자기 일본인 남성이 다가와 낚아채더니 그대로 바닥에 던지더라고요. 저희 딸은 그 모습에 깜짝 놀라 울음을 터뜨렸고 그 일본 남자는 얼굴에 괴상한 분장을 한 채로 알아듣지도 못할 일본말로 소리를 쳐가면서 비아냥대며 야유를 퍼부었는데요. 자신들의 나라를 좋아하고 응원하는 거야.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상대국 국민을 향해 이런 비매너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곤 속으로 남에게 피해를 안 주는 시민의식 어쩌고 하던 말들이 다 거짓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더군다나 어린아이에게까지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고 나니까 당시에 너무 기분이 나빴었어요. 왜 저희 시아버지가 일본인들을 그렇게까지 싫어하셨었는지 단번에 이해가 되었죠. 숙소로 돌아와서 다시 저희는 튀르키예로 돌아갔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뜬금없게도 한국을 한번 가보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시던 거예요. 갑자기 한국이라는 나라를 왜 가고 싶으신 거냐고 물었더니 일전에 시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 그렇게 한국을 가고 싶어 했는데 자신이 만약 세상을 떠나 다시 하늘에서 남편을 만나게 되면 내가 대신 한국을 다녀왔다며 이야기해줘야 할 것 같다면서 말이죠. 살아생전에 한국을 꼭 한번 가고 싶다고 말씀하셨던 시아버지였는데 코로나 때문에 하늘길이 막히면서 젊은 시절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한국인들과 함께 지켰던 한국이라는 나라를 꼭 한번 다시 가고 싶다는 꿈을 이루지 못하신 채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그게 늘 시어머니는 가슴 한켠에 신경이 쓰이셨었나 봐요. 그런 남편을 위해서 자신의 눈으로 직접 한국 담아 하늘로 가면 남편에게 보여주고 싶다는 말씀이었는데 당연히 저는 시어머니의 그 말씀에 알겠다고 하고는 한국행을 준비했었는데요. 저는 시어머님의 말씀에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편을 그 자리에서 예약했습니다. 사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저희 나라와 형제 국가로 부르면서 돈독한 관계를 이어온 나라인데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저희 튀르키예 중학교 교과서에 한국은 우리 국가의 형제 국가라고 쓰여 있을 정도로 한국을 특별하게 생각해요. 한국을 칸카르데쉬라는 호칭으로 부르는데 칸은 피를 가리키고 카르데쉬는 형제를 의미해요. 한국말로 이걸 풀게 되면 피로 맺어진 형제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이런 칸카르데쉬라는 호칭을 한국에게만 부르는 건 아니었어요. 바로 저희 시아버지가 그렇게 싫어하던 일본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형제국으로 인식하고 대하기 때문이었어요. 사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시아버지 대신 한국을 가고 싶다는 말씀을 했을 때 속으로 내심 걱정이 많이 되었는데요. 경기장에서 만난 일본인들의 기분 나빴던 행동들 때문이었고 한국과 일본은 지금 두 나라 모두 아시아 강대국으로 불리는데 일본처럼 한국인들도 다르지 않은 성향을 가지고 있는 국가의 사람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죠. 저는 시어머니와 저희 딸을 데리고 한국행 비행기에 오를 수 있었고 비행기 안에서도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과연 한국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 나라일까? 한국인들의 성격이 그 일본인들처럼 괴팍하면 어떡하지? 라고 말이죠. 그런 우려 속에서도 저희는 결국 한국에 도착할 수 있었는데요. 한국에 도착하고 저희 가족은 엄청난 광경에 큰 충격을 받고 말았지 뭐예요. 전혀 상상도 못 해봤던 어마어마한 공항의 크기에 얼마나 놀랬었는지 몰라요. 시어머니도 시아버지에게 들었던 한국이 아닌 것 같다면서 혹시 우리가 다른 나라를 잘못 온 게 아니냐는 말씀까지 할 정도였어요. 우리 튀르키예는 뭐 비교 자체가 안 됐었고 전에 축구를 보러 다녀왔던 벨기에 공항에서도 이런 건 전혀 느끼지 못했거든요. 공항 곳곳이 모두 너무 신기할 뿐이었고 공항에는 수많은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있었죠. 하지만 한국의 진짜 모습은 공항이 아닌 한국을 경험했던 모든 공간들에게서 있었는데요. 한국의 숙소를 가기 위해 저희는 공항버스를 타고 숙소로 이동했었는데 초고층 빌딩들이
한국인들이 도시를 감싸고 있었고 거리에는 수많은 한국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있었는데요. 이런 한국의 모습에 그동안 내가 살았던 곳은 도시라고 말하기 민망할 정도더라고요. 숙소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가볼 만한 곳이 있을지 찾아봤는데 가까운 곳에 한강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저희는 곧바로 한강으로 향했는데요. 수많은 고층 건물들이 즐비한 도시를 가로지르고 있던 한강은 정말 아름다움의 극치를 달렸는데요. 튀르키예에도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아라스강처럼 여러 강들이 있지만 이렇게 도심을 가로지르는 넓은 강은 없었기 때문에 높은 초고층 건물들 중앙을 관통하고 있는 한강의 모습은 그야말로 굉장히 이색적이었어요. 또한 한강 공원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만의 방법으로 즐기고 있었는데 한강 어디를 둘러봐도 길거리에 쓰레기가 보이지 않았고 반려견과 함께 산책 나온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 공원 어디에도 반려견들의 배설물을 찾아볼 수 없었는데요. 이것만 봐도 한국인들이 얼마나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었죠. 시어머니는 이런 한국을 보시면서 아마 세상을 떠난 남편이 이 모습을 봤다면 어땠을까라면서 한국에서 마주하는 모든 곳들을 눈에 담으셨어요. 하지만 이런 한국의 멋진 도시에 충격을 받았던 것보다 더 감동스러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저희는 한강 근처에 있던 어느 카페에 갔었어요. 딸이 갑자기 배가 아프다면서 끙끙거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 딸을 보고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그런 모양이구나 해서 화장실에도 다녀왔었지만 딸의 복통은 멈추지 않았는지 고통스러워 했었어요. 갑자기 배가 아파서 식은 땀까지 흘리고 있는 딸을 보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카페 직원에게 달려가 혹시 근처에 병원이 없는지 물어봤더니 가까운 곳에 병원들이 있다고 이야기해 주시더니 친절하게 약도까지 그려주시면서 설명해 주더라고요. 약도를 가지고 다시 시어머니와 딸이 있는 자리로 갔는데 자리에 웬 할머님과 한국인 남성분이 저희 테이블에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테이블로 달려갔는데 저는 눈앞에 펼쳐진 장면으로 보고 큰 소리로 소리치면서 분노하게 되었었어요. 왜냐면 저희 시어머니는 어쩔 줄 몰라 하며 한국인 할머니를 바라만 보고 있었고 저희 딸은 복통에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한국인 할머니는 그런 저희 딸의 등을 손으로 때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 모습에 저는 뭐 하는 거냐며 그 한국인 할머니를 말리려고 했었는데요. 그때 옆에 서 있던 한국인 남성이 저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했었어요. 아이 어머님 되세요 라면서 아이가 먹은 걸 체했는지 괴로워하는 걸 보고 저희 어머님께서 아이의 등을 치고 있는 거라고 했었는데 체했을 때 사람은 위장운동이 원활하지 못해 음식물이 계속 몸속에 머물러 있을 때 생기는데 이때 가슴이나 등을 쳐주면 이 충격이 위장으로 전해지며 멈춰있던 운동을 활발하게 해줘서 복통을 멈추게 해줄 수 있다며 한국에서는 아이들이 배가 아프거나 체했을 때 어머님들이 많이 해주는 방식이라며 걱정 말라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저희 딸은 복통이 괜찮아졌는지 표정이 점점 좋아졌고 한국인 할머니는 저희 아이의 배를 어루만져 주시면서 이제 괜찮을 거라며 저희 아이를 보고 웃어주시더라고요. 정말 믿기 힘든 장면에 저희 시어머니와 저는 소름까지 돋을 정도였는데요. 자연스럽게 저희는 그 한국인 할머님과 남성분과 대화를 나눌 수 있었는데 한국인 남성분이 영어를 너무 유창하게 잘 하시더라고요. 한국인 분들은 저희 시아버지가 예전 한국전쟁 참전용사였다는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갑자기 저희 손을 잡고는 너무 감사하다면서 인사해 주시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카페 직원분이 커피를 가져다 주시면서 아까 병원 약도 그려드렸었는데 괜찮아지신 건가요? 라면서 묻더라고요. 그런데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한국인 남성분이 흥분한 목소리로 여기 계신 분들의 아버지가 한국 참전 용사분이시라고 이야기를 했고 카페 점원은 그 소리를 듣고는 갑자기 저희를 향해 90도로 허리를 굽히면서 한국을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며 인사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카페 점원은 카운터로 돌아가서는 카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방송으로 창가에 앉아 계시는 저분들이 한국 전쟁에 참전해 주셨던 참전 용사분들의 가족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소리에 카페에 있던 한국인 분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한 분이 벌떡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는데 난데없이 카페에 있던 모든 한국인 분들이 박수를 다 같이 치시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모습에 저희는 정말 어안이 벙벙했고 너무 화끈거리고 쑥스러워서 어쩔 줄 몰랐었어요. 사실은 감사해야 하는 건 저희 튀르키예 사람들이거든요. 지난 2월에 저희 튀르키예에는 엄청난 대규모 지진이 일어났었어요. 사상 최대로 가장 큰 지진이었고 이 때문에 수만 명의 튀르키예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야 했고 집들은 다 무너져 내렸었는데요. 그때 저희 튀르키예를 발벗고 와서 도와주었던 것은 한국인들이었어요. 한국인 분들은 지난 한국 전쟁에서 목숨 걸고 한국을 도와주셨듯 이번에는 저희가 지켜드리겠다며 튀르키예에 무너진 집들을 보수하고 갈 곳을 잃었던 분들에게 새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이런 경험을 하게 되니 정말 너무 감동스럽고 감격받을 수밖에 없던 거예요. 당연히 저희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고 박수
박수치며 인사해주시는 분들께 시어머니는 고개 숙여 인사하면서 고맙다며 한국인 분들에게 저희도 많이 빚을 졌다면서 한국인들의 모습에 감사를 표시했었는데요. 튀르키예에 돌아와서도 지난 한국에서의 경험들을 내 평생에 잊지 못할 것 같다면서 지금도 가끔씩 그때의 기억을 회상하세요. 남편을 따라 하늘로 가면 해줄 이야기가 너무 많을 것 같다면서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아시안컵이 카타르에서 열리고 있는데 현장을 가서 응원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한국의 경기가 있을 때면 저희 가족은 늘 시청하면서 열심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시아버지를 대신해 시어머니와 함께 한국을 찾아왔던 레이라 씨의 한국 경험담을 담은 사연이었습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해외 다양한 감동적인 사연들을 소개해드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여우튜브 송은지였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